탐정, 즉 민간조사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이 탐정은 이 고객인 의뢰인에게 고용되어서 비용을 받고 바로 자기의 바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탐정입니다. 이 전문적인 탐정은 자기가 취급하는 이 정보 수집 업무에 능통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효율성을 견지하면서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찰스 P. 네메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바로 유능한 탐정이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객관성, objectivity입니다. 객관성입니다. 탐정은 감정과 편견, 선입관에 의해서 사실을 취급해서는 안 되고 실제 않은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능한 탐정은 이 가설 설정에서 개방적이어야 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위임된 사건의 조사에서 탐정은 추론보다는 이 알려진 실제 사실을 기초로 접근을 해야 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사실을 기초로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논리성입니다. 로직이라 그러죠. 논리성. 탐정이 지식, 정보, 자료를 수집할 때는 논리성이 요구됩니다. 이 논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규칙적이어야 하고 일관된 형태의 사건과 사실들에 대해 질서정연하게 기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리적이라 함은 어떤 사실이 연역적이어야 됩니다. 직접적이며 추론적인 형태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역적인 추리는 다음의 형태의 질문에 대한 결과로서 기술되어질 것입니다. 누가, 그죠? who, 어디서, where, how, 어떻게, what, 무엇을, when, 언제, 왜, why 와 같은 이러한 형태의 질문에 대한 결과로서 기술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사의 논리성은 상상력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기초훈련을 받은 사실부터 어떤 사실과 논리성을 기초로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와 부지런함입니다. Perseverance and Diligence라 그래서 인내와 부지런함입니다. 탐정은 정보와 사실을 수집을 하고 이것을 결합시키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인내심, 이거는 신중함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부지런함, 이 성실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은 부지런한 조사의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탐정은 어떤 사건 조사에서 예상 밖의 이 목격자를 발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탐정이 바로 인내심을 견지하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따랐기 때문에 발견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인간관계 기술입니다. Human Relations Skill이라 그러죠. 인간관계 기술입니다. 이 탐정의 성공은 이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의 좌우가 되고 인간 상호작용을 위한 탐정의 능력은 아주 중요한 특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탐정이 뭐 의뢰인이나 또는 사건의 목격자, 뭐 정부 관리들, 뭐 경찰 조직이나 또는 사회 공공부문의 뭐 인사들과 또는 보험이나 소송의 손해 사정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면은 해당 분야에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기술에서 이 의사소통 분야는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구별할 수가 있죠.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뭐 바디랭귀지라든가 뭐 시각, 후각, 촉각, 청각과 같은 지각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 이것들은 탐정의 조사 활동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탐정은 인간과 환경적 상황들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유능한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들입니다. 유능한 탐정, 즉 민간조사원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는 다음 10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준법정신이죠. 뭐 다른 말로는 뭐 정직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밀한 관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관찰과 지각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정확한 기억력, 민첩한 판단력, 정확한 정보수집 능력, 끈질긴 추진력, 뭐 업무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해결 능력입니다. 폭넓은 상식들, 추리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수사서류 또는 조사서류 작성 능력들, 그 다음에 사건 의뢰인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입니다. 이제 탐정이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입니다. 첫 번째가 면담이죠. 인터뷰라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영어로 인터뷰를 면담 또는 뭐 면접 뭐 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니까 뭐 면접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바로 유죄를 단정하고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 탐정의 면담은 경찰 기관에서 하는 신문은 아닙니다. 신문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면담의 목적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죠. 인터뷰 중 이 민간조사원들, 탐정들은 의뢰받은 일에 대한 정보와 행동에 관한 정보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 중 민간조사원들, 탐정들은 인터뷰 질문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대상자의 뭐 자세라든가 또는 시선, 그들의 표정, 용어를 선택하는 것들, 어떤 행동들, 또 행동 반응들이죠. 행동 반응은 진실이나 거짓의 징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면담은, 인터뷰는 다양한 환경 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 누군가의 집이라든가 또는 뭐 탐정 사무실도 될 수가 있고요. 뭐 대상자의 뭐 가게 매장들, 뭐 길거리 등 아주 다양한 환경 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중에서 이 탐정들이, 즉 민간조사원들이 특정 사안을 다루는 동안 그 대상자들의 반응은 탐정으로 하여금 뜻밖의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인터뷰 중에 특히 민간조사원들, 탐정들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인터뷰 중의 기록은 질문에 대한 대상자의 답변, 대상자의 행동 긴장 등 유용성을 포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간조사원은 인터뷰하면서 적용할 대화의 기본적인 성격을 다음 4가지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비공식적인 부분에 대한 대화, 또 적극적으로 바로 대상자가 하는 말을 청취할 필요가 있고요. 대화 내에서 어떤 주제를 풀어가는 방법, 질문 사용의 적절함, 그리고 면담 과정 및 내용의 점검이 바로 필요할 것입니다. 대화 기법입니다. 대화 기법으로서는 인터뷰 중에 대화 기법을 의미하죠. 첫 번째가 아주 접근이 쉬운 스타일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간 조사원들은 그 상대가 접근하기 쉬운 스타일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조사원의 외모와 행동하는 방법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며 이 민간 조사원들, 즉 탐정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첫인상이죠. 퍼스트 임프레션. 첫인상은 결국 면담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얼굴의 표정이라든가 또는 자리에 앉는 방법들, 펜이나 종이 또는 파일들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은 피면담자에게 인상을 남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바로 회의적으로 비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부분에 대한 대화의 필요입니다. 이 탐정들이 성명을 말한다면은 피면담자에게 바로 이러한 탐정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터뷰 중에 진심으로 피면담자의 언급이나 관점, 진술들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선 접촉을 유지한다든가 비언어적 권고 신호를 사용한다든가 효과적인 청취 등은 결국 탐정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청취죠. 적극적인 청취. 그저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는 것이 청취는 아닙니다. 피면담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러한 정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나 이미 수집한 정보들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피면담자와의 시선 접촉을 유지하고 동의를 의미하는 바로 끄떡거림 같은 이러한 비언어적 암시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청취의 1단계는 집중입니다. 집중. 이거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보를 주제들 속으로 조직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필기를 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이로 인해서 인터뷰의 흐름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해 단계입니다. 이해입니다. 이것은 들은 것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이해를 얻는 것과 의견으로부터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이 청취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3단계는 유지입니다. 유지. 개방적인 자세, 시선 접촉, 머리를 끄덕임, 기타 민간조사원들, 탐정들이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사용함으로써 피면담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4단계가 요약입니다. 이 적극적 청취의 주요 부분은 들은 것의 요약입니다. 피면담자가 말을 마치면은 요약을 해서 다시 들려주어야 할 것이고, 이 요약은 집중과 이해를 돕고 민간조사원의 기억 속으로 정보의 전이를 돕고, 또 민간조사원들 즉 탐정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청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그대로 말하기입니다. 인터뷰 중에 탐정은 대화를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피면담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탐정과 피면담자의 말하는 것은 8대2나 7대3 정도의 비율이 좋을 것입니다. 피면담자로 하여금 대화에 참여하였음을 느끼게 하고 말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 때 인터뷰에 대한 설명이나 인터뷰의 목적 등을 밝혀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대화의 주제들입니다. 이 인터뷰가 자연스럽게 한 개인의 주제에서 다음 주제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효과적으로 청취함으로써 대화의 진행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6하 원칙에 의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바로 who, 누가, where, 어디서, how, 어떻게, what, 무엇을, when, 언제, why, 왜. 이런 질문들은 개방적이고 명확하며 직접적이고 피면담자로서 많은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이 개방형 질문들은 암시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 타당한 정보의 양을 증가시켜 주는 거죠. 질문들이 신발, 차량색 같은 특정 모양새나 세세한 대로 나아갈 때도 피면담자들이 그들 스스로 단어를 생각하게 하는 개방적이고도 생산적인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녀가 조깅복을 입었나요? 하는 것보다는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 또 그 차는 어두운 색이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그 차는 무슨 색이었나요? 라고 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유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피면담자를 현혹시키거나 잘못된 기억을 심어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겠습니다. 조사의 범주입니다. 유능한 탐정은, 즉 유능한 민간조사원은 인지하고 수집하고 평가하고 분류조사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기술과 기법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조사는 신중과 직접적인 방법의 두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은 예를 들어서 보험 보상 청구 조사에서 신중함은 조사의 대상이 조사의 사실을 모르는 채로 있기를 바랄 때 필요하고요. 직접적인 방법은 조사의 대상이 조사되는 이유를 충분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는 더 많은 정보가 이용 가능해지고 조사의 새로운 방법들을 시작함으로써 마침내 조사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상황이 판명될 때까지 조립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추리입니다. 이 알려진 모든 자료를 심사숙고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대답할 수 있는 공식 질문에 답하면서 이 탐정은 분명치 않은 답변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추리를 해야 합니다. 이 추리는 이 조사를 추구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추리는 해결책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입증이 필요한 사실들이 존재하는 사건들에서 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탐정들은 가정적인 대상자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그럴듯한 동기와 행위를 추정한 또는 추측한 내용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탐정은 하나의 추리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편견 없는 마음을 유지하며 정보의 출처로부터 나온 어떠한 정보라도 세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구성된 추리의 유용성은 진실을 발견하는 것에 결정적인 정확함 또는 비정확함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추리의 진정한 가치는 비교의 기본, 어떤 절차의 지침으로서 추리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추리의 사용과 조사에서 획득한 이 자료의 보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패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조사 패턴으로서 추리는 인터뷰, 감시, 그리고 탐정에 의해서 시작된 어떤 다른 절차들로부터 얻은 정보의 이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정보는 탐정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하나 또는 더 많은 추가적인 출처나 상황의 징후, 징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증명되거나 확인이 될 때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탐정 또는 의뢰인에게 수락된다고 판단이 될 때 하나의 증거의 지위로서 평가가 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법정이나 또는 조사 패널 또는 보드, 이것도 위원회고요. 커미티, 이것도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 의해서 증거로 수락될 때입니다. 조사의 의의입니다. 알고 있는 자료로 시작해서 추리를 세우고 얻은 정보를 증명된 사실로 만들고 의뢰인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로서 개량된 사실들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조절하고 행하는 탐정의 능력에 달린 것이고 사건의 복잡성에도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찰스 P. 네메스가 제시한 유능한 탐정이 갖추어야 할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가, 민간조사원, 즉 탐정은 감정과 편견, 선입관에 의해 사실을 취급해서는 안 되고 실제하는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민간조사원 탐정이 지식, 정보, 자료를 수집할 때는
논리성이 요구된다. 다. 탐정은 정보와 사실을 수집하고 결합시키기 위해서 인내와 성실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라. 탐정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인간 상호작용 등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정답은 라번이죠. 이 찰스 P. 네메스는 이 객관성, 논리성, 인내와 부지런함 이 외에 인간관계 기술이죠. Human Relations Skill을 유능한 탐정이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라번이 되겠습니다. 탐정은 갓을 설정해서 개방적이어야 하고 사건 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 특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객관성, 나 논리성, 다 인내와 부지런함, 라 인간관계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객관성입니다. 바로 이 탐정이 지녀야 할 특성 중에서 바로 이 문제는 객관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능한 민간조사원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것은 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주관적 특성, 나. 규칙적이고 일관된 형태의 사건과 상태와 사실들에 대한 질서정연하고 분별 있는 정확한 논리적 특성, 다. 인간관계 상호작용의 극대화를 중요시하는 대인관계 기술, 라. 많은 노력과 사실에 근거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강한 인내심과 건면성입니다. 정답은 바로 가번입니다. 유능한 민간조사원, 즉 탐정들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주관적인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바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특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요약 정리입니다. 이 탐정들, 민간조사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입니다. 전문적인 탐정은 자기가 취급하는 정보수집 업무에 관해서 능통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효율성을 견지하면서 활동해야 합니다. 찰스 P. 네메스가 제시한 유능한 탐정의 특성으로서 바로 객관성, 논리성, 인내와 부지런함, 인간관계 기술을 들고 있습니다. 탐정이 활용할 수 있는 기법에는 인터뷰 기법, 면담, 대화 기법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인터뷰 기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사의 범주입니다. 조사는 더 많은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하고 조사의 새로운 방법들을 활용함으로써 마침내 완성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상황이 판명될 때까지 조립되는 것입니다. 알려진 모든 자료를 심사숙고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대답할 수 있는 공식 질문에 답하면서 탐정은 분명치 않은 답변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추리를 해야만 하는데 이 추리는 조사를 추구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알고 있는 자료로 시작해서 추리를 세우고 얻어진 정보를 증명된 사실로 만들며 의뢰인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로서 개량된 사실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